생일 파티 안 불렀어? 음단장 음바페 이강인 향한 질투 시작에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킬리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행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 유럽 축구 소식통 파비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음바페가 레알로 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바페가 레알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합성 사진을 함께 올린 뒤 모든 서류에 서명이 완료됐다. 레알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을 한 뒤 다음 주 음바페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 BBC도 음바페가 오는 30일 파리 생제르맹 PSG와 계약이 만료돼 자유계약 선수 FA 이적으로 레알에 입단한다고 알렸다. 이처럼 음바페의 레알행을 암시하는 어피셜, 거의 오피셜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앞서 소문만 무성했던 음바페의 레알 이적이 사실로 다가온 듯 보인다. 한편 음바페는 탁월한 축구 재능뿐 아니라 이강인과 PSG에서 절친한 동료로 거듭나 국내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2. 음바페 없는 PSG 다음 시즌 베스트 11은 이강인은 어디에? 킬리안 음바페가 없는 파리 생제르맹 PSG 위 다음 시즌 예상 베스트 11이 공개됐다. 한 통계 매체는 이강인 대신 최근 PSG 이적설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을 명단에 포함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 2일 한국 시간 PSG 위 2024에서 25시즌 예상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공격진이다. PSG 위 에이스로 활약한 음바페가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 그는 PSG에서만 256골을 몰아쳤고 6번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PSG 입장에선 음바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매체는 PSG가 곤살로 하무스 우스만 덴벨레에 이어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나폴리로 전방을 구성할 것이라 내다봤다. 왼쪽 윙어인 크바라츠엘리아는 음바페와 포지션이 같으며 탁월한 득점력을 증명한 바 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지만 올 시즌에는 리그 10위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우승을 이끈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김민재 등의 이탈 여파가 큰 모양새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대항전 진출에도 실패한 만큼 주축 선수들의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다. 크바라츠엘리아, 빅터 오시멘이 그 대상이다. 다만 크바라츠엘리아의 경우 나폴리와 2027년까지 장기 계약돼 있다. 막대한 이적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중원에는 워렌 자이르 에머리 비티냐에 브루노 기마랑이스, 뉴캐슬가 배치될 것이라 전망했다. 기마랑이스는 PSG 외에도 맨체스터 시티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강인은 PSG에서 중원과 공격을 오가며 활약했는데 예상 베스트 11에선 자리를 내줬다. 이밖에 수비진은 누누 멘데스,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키뇨스, 아츠라프, 하키미, 잘루이지, 돈나룸마로 이어지는 기존 자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게 매체의 전망이다. 한편 이강인은 PSG에서의 첫 시즌을 공식전 36경기 5골 5도움이라는 성적으로 마쳤다. 팀은 리그 1, 트로페 데 샹피옹, 슈퍼컵, 쿠프 드 프랑스, FA컵을 모두 석권했다. 훌륭한 성적을 남긴 이강인은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승선, 이번 6월 A매치 기간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나설 전망이다. 3. 이적료 10배, 껑충, 이강인 만나러 간다. 개인 합의는 완료. 나폴리의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23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까?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니콜로 스키라는 2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이 크바라츠엘리아에게 2029년까지 총 5년간 750만 유로, 약 112억 원의 연봉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재계약을 원하는 나폴리가 제안한 400만 유로, 약 60억 원이 거의 2배에 달한다. 이어 파리 생제르맹은 크바라츠엘리아를 영입하기 위해 1억 유로, 약 1,502억 원 위 이적료도 나폴리에 건넬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다. 나폴리는 1억 2천만 유로,
약 1803억 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리 생제르맹이 상징적인 1억 유로를 맞추면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이미 선수 간 합의는 마친 상태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파리 생제르맹이 크바라츠헬리아와 개인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가 떠난 뒤 나폴리 선수 중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바로 빅터 오시멘이다. 최소 1억 유로 이상의 이적료가 책정된 오시멘은 뛰어난 득점력을 통해 최전방을 이끌 수 있다. 그의 행선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크바라츠헬리아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2022에서 23시즌 나폴리로 합류했다. 당시 이적료 1000만 유로, 약 150억 원가 발생했다. 그는 나폴리에 오기 전 러시아 리그인 루빈 카잔에서 활약했다. 크바라츠헬리아는 김민재, 빅터 오시멘 등과 함께 나폴리의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다. 당시 그는 총 43경기서 14골 17도움을 기록했다. 빅리그에 처음으로 입성한 시즌에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펼쳤다. 뛰어난 드리블과 돌파, 훌륭한 킥과 패싱 센스까지 여러 장점을 마음껏 뽐냈다. 이를 통해 세리에 A MVP에도 선정됐다. 올 시즌에도 순항하고 있다. 총 45경기서 11골 9도움을 기록했다. 기록 자체는 지난 시즌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의 팀 내 비중은 크다. 세리에 A 34경기 중 32경기에 선발로 나설 정도로 존재감이 컸다.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잠재력을 갖춘 그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다. 나폴리도 거액의 영입 제한이 올 경우 그를 떠나보내려고 한다. 그의 계약은 2027년 6월에 끝난다. 파리 생제르맹은 킬리안 음바페와 올여름 결별했다. 공격진 보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크바라츠헬리아는 왼쪽 윙어로서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4. 희찬아 안녕. 울버햄튼 떠난다. 연봉 2배. 제안의 맨유엔 고민.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25가 올여름 이적할까?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일 한국 시간 맨유는 올여름 쿠냐를 영입하려고 한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맨유는 에릭 텐 하흐 감독 거취가 불확실하지만 선수단 보강에 나서려고 한다 라고 덧붙였다.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맨유는 쿠냐에 관심이 있다. 이 매체는 앙토니 마시알이 자유계약으로 맨유를 떠나면서 라스무스 회이룬, 마커스 레시포드밖에 선택지가 없다. 또 다른 공격수가 필요한 이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쿠냐는 울버햄튼에서 주급 약 6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맨유는 그의 임금을 2배로 올릴 준비가 됐다 라고 전했다. 브라질 국적의 공격수인 쿠냐는 공격 진영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또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성실한 압박 능력을 갖췄으며 화려하진 않지만 간결한 테크닉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헤집는 유형이다. 쿠냐는 2021년 독일 헤르타 베를린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성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저 그런 활약을 펼친 뒤 2023년 울버햄튼으로 임대를 떠났다. 쿠냐는 울버햄튼 첫 시즌 모든 대회 20경기에 출전했지만 2골과 1개의 도움에 그쳤다. 그럼에도 울버햄튼은 쿠냐의 능력을 인정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를 완전 영입했다. 울버햄튼의 선택은 옳았다. 쿠냐는 이번 시즌 황희찬과 함께 울버햄튼의 원투펀치가 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득점력이 만개했다. 쿠냐는 이번 시즌 총 36경기에 출전해 14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모든 경기를 통틀어 황희찬 13골보다 더 많은 골은 넣었다. 프리미어리그 32경기 중 29경기에 선발로 나설 정도로 팀 내 비중도 컸다. 쿠냐의 계약은 2027년 6월에 끝난다. 한편 맨유는 모하메드 쿠두스, 웨스트햄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리버풀도 쿠두스 영입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현재 6천만 파운드, 약 1053억 원로 평가받고 있다. 5. 아르테타, 나를 배신하다니. 오른쪽 화살표 훈련 제외 오른쪽 화살표 주장 박탈 오른쪽 화살표 무료 방출 충격 처방 ST 허락받았는데
황당 오른쪽 화살표 우울증 오른쪽 화살표 바르샤 이적 오른쪽 화살표 골도 보기 싫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에서 뛰면서 득점왕에 올랐던 피에르 에무리크 오바메양. 현재 그는 조국인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뛰고 있다. 그 사이 바르셀로나, 첼시 등에서 뛰기도 했다. 오바메양이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쳤던 것은 역시 아스널 때였다.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시즌이던 2018에서 19시즌 22골로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스널에서 프리미어리그 128경기를 뛰며 68골을 터뜨렸다. 프리미어리그 2019-20 시즌 도중 경질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뒤를 이어 아스널 사령탑에 오른 미켈 아르테타는 그를 주장으로 임명하는 등 팀의 에이스인 그를 대우했다. 그런데 오바메양과 아르테타는 원수가 되었고 구단은 오바메양을 무료로 방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 사람의 과거사에 대해서 오바메양이 입을 열었다. 여전히 그는 아르테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으며 다시는 아스널로 돌아가서 뛰는 일은 없다고 할 정도이다. 더선은 31일 오바메양이 아스널을 떠날 때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원인은 오바메양이 제공했지만 아르테타의 과도한 감정 폭발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냈다는 것이다. 아르테타는 오바메양에게 나의 등에 칼을 꽂다니라고 할 정도로 격앙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을 겪은 오바메양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다. 오바메양은 2022년 겨울 이적 시장이 문을 닫기 전인 2월 1일 아스널을 떠났다.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는데 이적료는 없었다. 오바메양도 아스널의 정이 떨어진 상태여서 자신의 주급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이 과정을 오바메양이 폭로했다. 오바메양은 2021년 12월 팀을 떠나 프랑스 부모집으로 갔다. 당시 어머니가 코로나 시국에 몸이 좋지 않아 돌보기 위해서였다. 당연히 구단의 허락을 받고 떠난 여행이었다. 문제는 코로나 규정으로 인해 격리 때문에 팀 훈련 복귀에 하루 늦었다. 이것이 사달이 났다. 팀의 주장인 오바메양이 늦게 훈련에 참가하자 화가 난 아르테타는 오바메양에게 혼자 훈련할 것을 지시했고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는 그를 제외해버렸다. 당시 아르테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탓에 고함을 지르며 너는 나의 등에 칼을 꽂았다. 현재 우리 상황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서 오바메양은 그 순간 내가 화를 내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내가 팀을 떠난 이유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어이없어 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터졌다. 괘씸한 생각이 든 아르테타는 다른 인편을 통해 오바메양에게 통보했다. 내일부터 함께 훈련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됐다. 구단은 더 이상 우리 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훈련은 해도 된다. 다만 1군과 별개로 라고 전했다. 당연히 주장직도 박탈당했다. 이에 앞서 오바메양은 토트넘과의 경기에 지각을 하는 바람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르테타의 뜻을 전해들은 구단은 2022년 1월 이적 시장 때 그를 팔려고 무진장 노력했다. 결국 아스널은 이적료 없이 무료로 그를 바르셀로나로 보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오바메양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다. 아스널을 떠나기 전부터 충격을 받은 오바메양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술에 빠졌다고 한다. 오바메양은 나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확신했다. 기존 생활과는 심각하게 다른 생활이 이어졌다.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스널에서 해고되기 조금 전부터 시작됐다. 고 고백했다.